전쟁이 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탄, 미사일, 군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총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만약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한국에 있는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시작하기 전에 세계를 비교하며 삶을 이해하는 채널 알파랭킹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여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란과 미국의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되지만 이 전쟁의 시작은 중동입니다. 하지만 끝은 전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이곳이 봉쇄되면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만 경제는 석유로 무너집니다. 이 전쟁은 멀리서 시작됩니다. 지도 위로 보면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 사막과 바다, 그리고 낯선 나라들. 하지만 이 전쟁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핵심은 총이 아니라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 좁은 바다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그저 얇은 선 하나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전 세계 에너지의 목줄입니다. 이곳을 통해 매일 수천 척의 유조선이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기업의 생산,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 길을 막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 한 번의 봉쇄, 단 한 번의 충돌. 그 순간 전쟁은 지역 분쟁에서 세계 위기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의 규모가 아닙니다. 전쟁이 어디를 건드리느냐입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순간 석유는 더 이상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입니다. 가격 폭등.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름값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도미노 붕괴의 시작입니다. 공장은 멈추고, 물류는 느려지고, 항공은 줄어들고, 기업은 비용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는 가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쟁은 더 이상 중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 속 이야기입니다. 2. 첫 번째 충격. 기름값.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총이 아니라 기름값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자동차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물류, 항공, 생산, 음식, 모든 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사는 라면 한 봉지에도 이미 전쟁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터지는 건 총이 아닙니다. 기름값입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스 한 줄, 속보 한 개. 하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올라가는 순간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석유를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기름을 건드리는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곧바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어제까지 1,700원이던 기름값이 어느 날 갑자기 1,900원, 2,000원을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값은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기름은 이 사회의 혈액입니다. 트럭이 움직일 때도, 비행기가 날 때도, 공장이 돌아갈 때도, 배가 항구를 떠날 때도 모든 것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한 가지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같이 오릅니다. 택배비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외식비 상승,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다 비싸지?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기름값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기업은 가격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재기. 기름을 미리 채워두고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공포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만 경제는 기름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누군가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차를 타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회사를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우리 삶에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3. 두 번째 충격. 돈의 가치. 전쟁은 돈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건 조용한 공격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당신의 삶은 서서히 가난해지는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건 총보다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변화는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물가가 좀 올랐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돈이 가치를 잃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 결과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너무 가볍습니다. 이건 사실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어제는 10만원으로 충분했던 생활이 이제는 12만원, 15만원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더 힘들지? 문제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저축은 의미를 잃고 현금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자산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을 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퇴근 후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일은 더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삶을 망가뜨립니다. 총알은 순간의 고통이지만 돈의 가치 하락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4. 세 번째 충격. 한국의 현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기업 비용 상승, 수출 둔화, 환율 상승, 주식시장 불안, 그리고 결국 그 부담은 개인에게 내려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사람들. 그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멀리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가스,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도 같이 흔들립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기업이 반응합니다. 생산 비용 상승, 운송 비용 상승,
기업은 선택합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그리고 그 다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감소. 채용은 줄어들고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경기 둔화, 수출 감소, 성장률 하락.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느끼는 건 그게 아닙니다.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환율. 전쟁이 터지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중 타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응합니다. 주식은 흔들리고 투자는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장의 신호가 아니라 버티기 모드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공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전쟁은 멀리서 시작되지만 충격은 가장 약한 구조부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 전쟁보다 무서운 건 폭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총알은 순간이지만 경제 붕괴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폭발, 총소리, 그리고 뉴스 속 장면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장면들이 아닙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그 이후입니다. 전쟁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상태를 바꿉니다. 가격이 바뀌고 돈의 가치가 바뀌고 사람들의 선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됩니다. 총소리는 멈추지만 그 영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폭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오른 물가는 내일 내려오지 않고 한번 깨진 균형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적게 사고, 더 아끼고, 더 불안해합니다. 외식이 줄어들고, 여행이 사라지고, 소비가 멈춥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현재를 버티는 데 집중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늦은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생각합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전쟁은 일부 사람에게만 직접 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전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전쟁은 뉴스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쟁은 뉴스 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동영상은 중동의 국가 이란이 어떻게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을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면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계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는 채널. 지금까지 알파랭킹이었습니다.